계단이 무겁게 느껴지고 발이 시린 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미세 혈관의 흐름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왕성하게 진료한 히노하라 박사는 이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혈관 확장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비밀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할 한 잔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부엌에서도 금방 만들 수 있는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그 조합과 왜 몇 시간 안에 순환이 살아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목이 풍선처럼 붓고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치며 오래 걷지 않아도 다리가 묵직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간이나 심장 혹은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리 깊숙한 곳에 미세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노화학회 보고서 2021에 따르면 60세 이후 성인의 다리 미세혈관 밀도는 매 10년마다 평균 1015%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과 신경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노폐물과 수분은 빠져나가지 못해 부종이 심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을 느낄 때쯤 이미 흐름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과 확장 능력이 조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 혈액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길이 넓고 신호가 잘 맞아야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 고속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신호등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혈관 확장 물질, 즉 산화질소, N-나이트릭 옥사이드는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벽의 근육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이 부족하면 혈관은 딱딱하게 굽고 폭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햇빛 부족은 산화질소 생성 능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결국 근육과 신경까지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발이 시리거나 계단에서 다리가 쉽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산화질소를 다시 늘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면 흐름은 단시간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잔은 바로 이 과정을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계단 앞에서 멈춰 선 환자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의 김영호 씨, 젊을 때는 동네 뒷산을 매일 오르던 분이었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종아리가 자주 당기고 발목이 단단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화끈거리고 쑤셔서 깊이 잠들지 못했고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굳어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 씨는 이제 정말 예전 몸이 아니다 라는 두려움을 느꼈죠.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일본의 장수 의사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100세까지 진료를 하며 환자의 혈관을 깨우는 첫 단계가 산화질소를 늘리는 습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그 원칙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한 가지 음료를 권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걸음을 다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가 말한 회복의 첫 단계는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은 바로 비트 주스 한 잔입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면 혈관벽의 평활근이 풀리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결과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고 정체된 노폐물과 수분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2015년 Journal of Nutrition 발표에 따르면 성인이 비트 주스를 섭취했을 때 불과 3시간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이효과는 특히 다리와 발의 미세혈관 순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간단합니다. 비트 주스 1컵, 약 200ml, 신선한 레몬즙 1-2스푼, 꿀 또는 천연 감미료 1-1티스푼.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벽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혈관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합니다. 꿀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완화합니다. 섭취 시간은 크게 상관없지만 아침 공복이나 식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비트 맛이 강하면 물을 2컵 섞어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일본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후 회복식으로 이와 비슷한 조합의 주스를 제공해 회복 속도를 높이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혈관을 잠시 넓히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속에서 흐름이 다시 좁아지지 않게 만들려면 비트 주스와 함께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다른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며칠 만에 다리의 무게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분명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챙기고 계신 분이시겠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비트 주스가 혈관을 여는 열쇠라면 그 길을 오래 지켜주는 건 생활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먼저 매일 한 줌의 잎 채소를 챙기십시오. 시금치, 루콜라, 케일 같은 채소에는 비트와 마찬가지로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 확장 반응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의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이 많은 식단은 혈관 반응을 25%나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감귤류 과일 한 조각을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탄력을 지켜주죠. 귤, 오렌지, 자몽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실제로 하루 3번 식후에 걷는 것만으로 다리 부종이 평균 15%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1.52리터의 수분은 혈액 점도를 낮춰 발끝까지 순환이 닿도록 돕습니다. 물이 가장 좋지만 카페인이 적은 허브티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주 2회 이상 섭취해 보십시오. 고등어, 연어, 아마씨우 같은 식품은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 흐름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4주만 지속해도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셔서 따뜻해지는 건 기분 탓 아닐까?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2015년 Journal of Nutrition의 실험에서 성인 참가자들이 비트 주스를 한번 섭취한 후 불과 3시간 만에 말초 혈류가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혈압은 평균 4,400cc, 기름이 H 내려갔고 혈관 확장 반응은 수축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 지름이 넓어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Circulation Research 2013에서는 말초동맥 질환 환자들이 비트 주스를 마신 후 걷는 거리가 평균 18%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산화질소 증가로 근육의 산소 이용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한 환자들도 비슷합니다. 비트 주스를 꾸준히 마신 후 발끝 온도가 올라가고 붓기가 빠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몸이 변화를 느끼는 건 숫자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따뜻해지고 가벼워지고 걷는 게 편해지는 것. 그게 바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을 다 지켜도 여전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려 있어도 그 순간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흐름은 다시 느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의외로 손이 아닌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히노하라 박사가 자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혈관을 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열린 혈관 속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출발점은 의외로 발목에서 시작됩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발끝을 천천히 아래로 밀었다가 다시 당겨 올려 보십시오. 또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며 마치 펌프처럼 정맥 속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육 펌프 작용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주변 정맥이 압박을 받아 혈액이 위로 이동하고 이 과정이 부종 완화와 발끝 온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하루 3회 각 1일 2분씩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은 2주 만에 발목 둘레가 평균 1.2cm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TV를 볼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혈관을 열어둔 비트 주스의 효과를 하루 종일 이어줍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몇 번씩 비트 주스를 마시거나 발목만 계속 움직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집 안에서 3분이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이 루틴을 더하면 혈관이 열린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리 힘과 균형 감각까지 함께 회복됩니다. 비트 주스와 발목 펌핑 운동에 더해 다음 동작들을 하루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모두 의자나 벽을 잡고 할 수 있어 안전하며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자극해 혈액을 위로 보내는 펌프 작용을 강화합니다. 다음은 무릎 굽혀 펴기,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릎 각도는 90도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관절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 번째는 발목 돌리기와 발끝 당기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뻗는 동작을 합니다. 이로써 종아리 앞뒤 근육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벽 밀기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손바닥으로 밀면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종아리 뒤쪽을 늘려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혈관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 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은 순서대로 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 짧고 단순해도 꾸준함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리 순환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열고 근육을 깨우고 매일 작은 움직임을 더하는 것. 그것이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하루를 편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히노하라 박사의 말처럼 몸은 우리가 쓰는 만큼 되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방법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다리 혈액 순환을 즉시 개선하는 풀 루틴 가이드를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알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105세 장수 의사의 1분 혈액순환 운동법으로 오늘부터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4단계 운동 프로그램으로 다리 저림, 부종, 혈액순환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시는 그 운동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미국의 저명한 물리치료사 덕터 로우웨가 소개한 1분 순환 역전법의 핵심은 바로 단계적 접근에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볼 때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해서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4단계 운동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1단계는 누워서 하는 기본 운동. 지금 당장 침대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담 없는 자세에서 혈액순환의 기초를 다집니다. 2단계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3단계는 앉은 상태에서 하는 리듬 운동.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심박수를 적절히 올려 전신순환을 개선합니다.
4단계는 서서 하는 고급 운동, 완전한 순환 개선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력을 이용해 최대 효과를 얻습니다. 각 단계마다 여러분의 체력 수준에 맞는 변형 동작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0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단계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누워서 하는 기본 운동. 지금 다리가 너무 무겁거나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힘드시다면 이 1단계 운동이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다리에 혈액이 고여 있는 상태라면 이 운동들이 즉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 발가락 펌핑. 편안히 누우신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5초간 유지한 후 이번에는 발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쭉 뻗어주세요. 발등이 쭉 펴지면서 정강이 앞쪽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왜 이 동작이 중요할까요?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시켜서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동작만으로도 정맥 내 혈류 속도가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 와이퍼 운동.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목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마치 자동차 와이퍼처럼 좌우로 8회씩 움직입니다. 이때 무릎은 움직이지 않고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은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활성화시켜 미세순환을 개선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동작, 다리 슬라이딩.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댄 후 천천히 다리를 쭉 펴면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밀어주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수축되면서 무릎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각각 8회씩 실시합니다. 고급 변형, 90도 무릎 자세. 체력이 허락한다면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 운동을 해보세요. 이 자세에서 발가락 펌핑을 하면 혈액순환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 정맥 환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다리에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하세요. 1단계 운동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발가락 끝까지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 진행하세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 의자에 앉아서도 하는 운동. 이제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집에서 TV를 보실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1단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혈액순환 효과를 높여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데 이때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가 지속되면서 무릎 뒤쪽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부종과 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동작, 뒤꿈치. 발가락 교대 들기. 의자에 편안히 앉으신 상태에서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먼저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한 채 발가락만 최대한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5초간 유지한 후 이번에는 발가락은 바닥에 고정하고 뒤꿈치만 들어 올려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서 종아리 앞뒤 근육을 번갈아 수축시켜줍니다. 이때 정강이 앞쪽이 당기는 느낌과 종아리 뒤쪽이 수축되는 느낌을 번갈아 느껴보세요. 왜 이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앉은 자세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혈액이 발 쪽으로 모이기 쉬운데 이 펌핑 동작으로 고인 혈액을 적극적으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 뒤꿈치 슬라이딩. 발가락은 바닥에 고정한 채 뒤꿈치를 앞뒤로 밀어주세요. 앞으로 밀 때는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뒤로 당길 때는 종아리가 수축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좌우발을 번갈아가며 각각 8회씩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의 등척성 수축을 유도해서 근육 내 혈관을 압박했다가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짜듯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동작, 다리 펴기 펄수 발목 굽히기.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수축되면서 무릎 관절이 완전히 펴지고 동시에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복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각각 6회씩 반복하세요. 고급 변형, 양다리 동시 운동. 체력이 허락한다면 양다리를 동시에 펴면서 발목을 굽혀보세요. 복부 근육도 함께 사용되면서 전신 혈액순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활용법. 이 운동들은 회의 중에도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이샘시경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 이 운동을 하시면 오후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한 환자분은 회사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후 퇴근 시간에 다리가 붙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주의사항, 의자가 불안정하다면 등받이에 기대어 안전하게 실시하세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움직임의 범위를 줄여서 진행하세요. 이제 3단계 리듬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앉은 상태에서 하는 리듬 운동. 이제 조금 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리듬감 있는 운동으로 심박수를 적절히 올려서 전신 혈액순환을 한 단계 더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1, 2단계가 국소적인 혈액순환 개선이었다면 3단계부터는 심혈관계 전체의 순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혈액순환 개선에는 강도보다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 것이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동작, 마칭 인 플레이스, 제자리 행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제자리 행진을 해보겠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올리면서 동시에 왼팔을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그 다음 왼쪽 무릎을 들어올리면서 오른팔을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하나 둘 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30초간 지속해보세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심장 박동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복부 근육과 등 근육도 함께 사용되어 코어 안정성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 동작, 발목 원 그리기 플러스 팔 흔들기. 양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린 상태에서 발목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돌려줍니다. 동시에 양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마치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처럼 팔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발목 관절의 360도 움직임을 통해 종아리 근육의 모든 부위를 자극합니다. 또한 팔의 움직임이 상체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시켜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발목을 돌릴 때 크고 천천히 돌리는 것보다 작고 정확하게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관절의 정밀한 움직임이 미세한 근육들까지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작, 무릎 터치 리듬 운동.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올리면서 왼손으로 터치해보세요. 그 다음 왼쪽 무릎을 들어올리면서 오른손으로 터치합니다. 이때 터치 내려 하면서 리듬감 있게 20회 반복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복부 근육, 고관절 굴곡근, 그리고 균형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네 번째 동작, 발 뒤꿈치, 발가락 빠른 교대. 2단계에서 했던 뒤꿈치 발가락 들기를 이번에는 빠른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발가락 하면서 빠르게 교대로 들어올려주세요. 30초간 지속하되 중간에 너무 힘들면 10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빠른 수축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호흡과 함께하기. 모든 리듬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잊지 마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운동 리듬에 맞춰 호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력 수준별 조절법. 초보자, 각 동작을 15도 20초씩, 동작 사이에 10초 휴식 중급자, 각 동작을 30초씩, 동작 사이에 5초 휴식 고급자. 모든 동작을 연속으로 2분간 실시 3단계를 마치고 나면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은 3단계 운동을 하고 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4단계, 서서 하는 고급 운동,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4단계는 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혈액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동들입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심장이 중력을 이겨내고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으로 이를 도와주면 순환계 전체의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 있으면 다리가 더 피곤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 운동하면 오히려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핵심은 정적인 자세가 아닌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육 펌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 종아리 펌핑, 카프 레이즈. 벽이나 의자, 등바디를 가볍게 잡고 서세요. 안전을 위해 지지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올려 발가락 끝으로 서보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올라가서 2초 정지, 천천히 내려오기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10엔 15회 반복하세요. 왜 이 운동이 강력할까요? 서 있는 자세에서 종아리를 수축시키면
발목부터 무릎까지의 모든 정맥 내 혈액이 한 번에 심장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는 누워서 하는 운동보다 3~4배 강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정맥류나 만성 정맥부전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는 운동이 바로 이 종아리 펌핑입니다. 두 번째 동작, 제자리 마칭. 스탠딩 버전. 이번에는 서서 제자리 행진을 해보겠습니다. 지지대를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90도까지 들어 올려 보세요. 이때 반대쪽 팔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30초간 지속하되 무릎을 들어 올릴 때마다 하나, 둘 하면서 리듬을 맞춰주세요. 3단계보다 무릎을 더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과 복부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하지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수축이 골반 내 혈액순환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세 번째 동작, 발목 펌핑, 펄스 스쿼트 동작.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 펌핑을 해보세요.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동시에 무릎도 살짝 구부렸다 펴주세요. 이때 무릎은 완전한 스쿼트가 아닌 미니 스쿼트 정도로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앉으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합 동작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서 하지 전체의 근육 펌프를 가동시킵니다. 10회 정도 실시하세요. 네 번째 동작, 발가락 걷기. 이번에는 발가락 끝으로만 걸어보겠습니다. 지지대를 잡고 발가락 끝으로 서서 그 상태로 제자리에서 작은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앞으로 5속걸음, 뒤로 5걸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면서 동시에 종아리 근육의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발가락과 발바닥의 미세한 근육들까지 자극해서 말초 순환을 극대화합니다. 다섯 번째 동작, 벽 푸시. 푸시 종아리 스트레칭.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가벼운 푸시업 자세를 만드세요. 이 상태에서 한쪽 발을 뒤로 빼면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푸시업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뒤쪽 다리의 종아리가 늘어나는 복합 운동입니다. 10회 푸시업을 하면서 좌우 다리를 번갈아가며 스트레칭하세요. 이 운동은 상체 혈액순환과 하체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전신 운동입니다. 고급 변형, 원레그 스탠딩 균형 감각이 좋으시다면 지지대를 잡고 한쪽 다리로만 서서 발목 펌핑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체중이 집중되면서 그 다리의 근육 활성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각 다리당 30초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시하세요. 안전수칙 4단계 운동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지대를 준비하세요. 의자, 벽, 난간 등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앉아서 휴식하세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강도를 줄이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세요. 4단계 놀라운 효과. 4단계를 완주하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다리 부종이 현저히 감소, 발가락 끝까지 따뜻함을 느낌,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짐,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피곤함, 수면의 질이 향상됨,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효과. 한 환자분은 4단계 운동을 시작한 후 20년 동안 신었던 압박 스타킹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단계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모두 배워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운동을 마치신 직후부터 바로 느끼실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 따뜻해지는 감각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건 운동으로 인해 혈류 속도가 즉시 30%에서 50%까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뻣뻣하고 오후에 다리가 붓는 정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밤에 다리 저림으로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게 됩니다.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67세 김씨 어르신은 20년 동안 신었던 압박 스타킹 없이도 하루 종일 편안하다고 하셨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던 박 씨는 발가락이 항상 차갑고 저렸는데 이제 따뜻하고 감각도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이 씨는 다리가 항상 무거웠는데 이제 퇴근 후에도 다리가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효과들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정맥 혈류 속도가 평균 40%에서 60%까지 증가하고 혈관의 탄력성도 향상되며 종아리 근육의 수축력이 25%에서 30% 정도 좋아집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저림과 무감각이 개선되고 고혈압 환자분들은 말초 혈관 저항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보십니다. 정맥류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정맥 내 압력이 감소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직장인분들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개선되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왜 이 운동법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단계적 접근법 때문입니다. 1단계에서 기본적인 혈액순환 회로를 활성화하고 2단계에서 일상생활 중 지속 가능한 습관을 형성하며 3단계에서 심혈관계 전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4단계에서 최대 효과를 얻는 통합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간단한 운동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보다 올바른 원리에 기반한 간단한 운동이 때로는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0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1단계부터, 평소 활동적이시다면 2단계나 3단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한 다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하거든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을 클릭해서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음식 7가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보세요. 운동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까지 갖추시면 정말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댓글로는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실 건지 또는 운동을 해보신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다리가 터질 듯하고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혹시 이런 증상 그냥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30년 넘게 고령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다리 붓기가 계속되는 분들에겐 놀랍게도 몇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 불균형은 단순한 붓기를 넘어 심장, 간, 신장까지 영향을 주며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장수 의사 히노하라 박사의 조언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부쩍 다리가 무겁고 발이 퉁퉁 붓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다리 붓기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 부족이 그 원인의 핵심입니다. 다리가 붓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부종 에데마이라고 합니다. 부종은 몸속의 혈관이나 림프관에서 빠져나온 수분이 피하 조직에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다리와 발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특히 하체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종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습관, 균형 잡히지 못한 식습관, 그리고 특정 필수 영양소 부족이 다리 붓기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특정 영양소만 제대로 보충했을 뿐인데도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라고 감탄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과 영양소 부족이 문제일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앉아있는 게 편해 보이지만 어르신들의 다리 혈관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의 정맥 속 판막이 약해지고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힘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이 아래로 몰려 점점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발목과 종아리가 퉁퉁 붓고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순환 문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비타민 부족이 순환 시스템의 엔진을 멈추게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B1, 즉 티아민입니다. 비타민 B1은 심장의 펌프 작용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밀어올리지 못해 결국 중력에 밀린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되죠.
실제로 신부전 환자의 3명 중 1명은 B1 부족을 겪고 있으며 보충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비타민 D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신 염증을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지는데 비타민 D는 이 근육 기능을 유지해주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는 생활을 하셨고 다리는 늘 부어 있었으며 계단 오르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1과 D를 꾸준히 보충하면서 2주 만에 다리의 무게감이 줄고 4주 후에는 동네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약도 바꾸지 않았고 운동도 늘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처럼 단순한 영양 보충이 혈액순환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고 다리에 고였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혈관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과 그것을 튼튼하게 회복시키는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식단을 들여다보면 국은 짜고 반찬은 절여 있고 간장과 된장은 필수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 익숙한 식탁이 사실은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조용한 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도해 결국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작은 압력만으로도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다리와 발목에 붓기를 유발합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 영양소가 아니라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혈관 조직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비타민C가 부족한 분들은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다리나 잇몸에서 자주 출혈이 생기며 부종도 쉽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82세 여성 환자분은 여름철이면 발목이 퉁퉁 붓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도무지 외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점검해보니 채소와 과일 섭취가 거의 없고 맵기 김치와 간장 양념 반찬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와 오이,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귤을 곁들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요즘은 발목이 덜 붓고 다리가 훨씬 가볍네요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비타민C는 혈관을 다시 조이듯 강화해주며 무너진 수분 조절에 균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나트륨이 어떻게 수분 균형을 망가뜨리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해답이 되는 또 다른 필수 미네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국물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갈비탕, 맛은 있지만 대부분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면 체내의 수분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몸은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저장하려 들고 이때 저장된 수분이 가장 쉽게 쌓이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도 떨어져서 과도한 염분과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리가 자주 붓고 발목이 무겁게 느껴지며 신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죠. 어르신들 중에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작용하여 체내 염분 농도를 낮추고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이 물을 잡아두는 역할이라면 칼륨은 그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인 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남성 환자분은 늘 점심으로 국밥과 김치를 즐겨 드셨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다리 부종이 심했고 수면 질도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삶은 감자, 아보카도, 삶은 시금치, 토마토 등을 추가해 보시도록 권유했고 나트륨 섭취를
서서히 줄이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불과 10일이 지나자 그분은 이전보다 양말 자국이 덜 남고 밤에도 다리 저림 없이 편히 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걷는 걸 더 즐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이처럼 칼륨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역할을 넘어서 다리의 무게감을 줄이고 전신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평균 칼륨 섭취량이 권장치보다 한참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생기는 만성염증이 다리 부종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숨은 주범인데요. 그 해결 열쇠는 아주 특별한 지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뻣뻣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절의 노화나 사용 때문만이 아니라 이면에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공격자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만성염증이 단지 관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리와 발목의 부종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은 염증 반응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조직 사이에 수분이 고이면서 붓기와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다리가 무겁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염증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오메가3를 투여했을 때 부종과 통증이 감소하고 운동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80세 여성 환자분께 고등어구이와 연어캔을 주 2, 3회 식단에 포함시키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생선 비린내가 싫다고 하셨지만 자녀가 구워드리거나 샐러드에 버무려 주면서 자연스럽게 드시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요즘 무릎이 덜 붓고 밤에 다리도 덜 쑤셔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릴 오일 같은 고흡수 오메가3 보충제는 일반 생선 기름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고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까지 함유되어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오메가3는 단순히 눈에 띄는 붓기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붙고 있던 염증 반응 자체를 진정시켜주며 결과적으로 다리 건강의 근본적인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제까지 다리 붓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영양소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영양소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다음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영양소들을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매일 밥상과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다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한 비용 없이도 5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1과 칼륨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입니다. 미역은 칼륨이 풍부하고 국물이 함께 들어가는 돼지고기나 멸치는 비타민 B1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삶은 감자 한 개만 곁들이면 칼륨 섭취까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죠.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연어 스테이크처럼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이 생선들은 노릇하게 구워 밥과 함께 드시기 좋고 기름진 느낌을 줄이기 위해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훨씬 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캔 참치나 연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반찬 속 채소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생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피망, 시금치 무침 등을 추가해보세요. 이들은 모두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후식으로는 귤이나 키위를 곁들이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햇빛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5분 정도,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산책하듯 가볍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때 무릎 아래 종아리 부분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 두 번째는 다리를 번갈아 무릎까지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하루 10분씩만 해도 다리 혈류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쉬운 실천은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 6골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며 부종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단,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료진과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식사, 산책, TV 보는 시간까지도 활용하면 별다른 부담 없이도 충분히 다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리 붓기를 완화하는 핵심 영양소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일상 속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실수들과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정맥의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TV를 보시거나 외출을 꺼리시는 어르신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1.2분간 천천히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혈류순환을 유도해 붓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붓기를 걱정해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분 섭취 없이는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평소 김치, 장아찌, 간장조림 등 짠 반찬이 식사의 중심이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체의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처음엔 바꾸기 어렵지만 국물 섭취를 줄이고 천천히 간을 낮춰 나가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 나물류, 생채소, 구운 음식 등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붓기를 단순히 피곤함이나 노화로만 치부하고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단순한 불편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순환장애, 정맥류, 심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붓기나 무거움이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넘겨왔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만 해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단 몇 주 만에 붓기와 무거움에서 벗어나 다시 가볍게 걷는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다리 건강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건강 습관에 대한 동기부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영양소는 단순히 다리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각각이 어르신들의 순환 기능, 혈관 탄력, 체액 조절, 염증 억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리 건강을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비타민 B연은 약해진 심장의 펌프 기능을 다시 살려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도록 돕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혈관 내 염증을 낮추고 근육과 면역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다리 붓기 예방의 조력자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C는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으로 약해진 혈관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번째,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며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해 다리의 무거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을 줄이고 혈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다리 붓기의 뿌리까지 다가갑니다. 정리하면 B1은 심장을, D는 근육과 염증을, C는 혈관을, 칼륨은 체액 균형을, 오메가3는 염증과 혈류를 각각 책임지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고리처럼 연결되어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들을 반드시 보충제에 의존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절대 나이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다리는 다시 가벼워질 수 있고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붓기와 무거움으로 주저앉아 있던 나날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감자와 생채소를 하나 더 올려보세요. 점심에 고등어나 연어를 한 조각 추가해보시고 오후에는 가벼운 햇볕 산책을 10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TV를 보실 땐 가볍게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무릎 통증 완화법, 혈액순환의 조M온 아침 루틴,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심장 건강관리법 등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실질적인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내 몸을 위한 다음 걸음을 시작해보세요.